첫째 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4명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부산교육감 재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간격을 좀 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막판 극적 단일화가 성사될지 관심거리입니다. 보도에 최혁규 기자입니다.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차정인 후보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나선 김석준 후보 측을 겨냥한 회견문에는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진보의 깃발은 사라지고 권력 의지와 정량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단일화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종 통보를 내린 셈. 김석준 후보 측은 차 후보 측 기자회견에 불쾌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입장을 담아서 김석준 교육 8년을 운운하면서 김석준 심판하듯이 하는데 과연 이게 이번 선거가 하현수 심판 선거인지 김석준 심판 선거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4명은 지난주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박수종, 박종필, 전영근, 정승윤, 4 후보는 이견을 보였던 경력 복수 표기, 역선택 방지 문항 등을 여론조사 질문 문항에 포함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9일 최종 단일화 후보를 선출합니다. 저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각 후보를 찾아다니면서 최윤홍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교육감 권한대행을 사퇴한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자신을 배제한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단일화 합류 의사를 밝혀 과연 5자 단일화가 추진될지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이는 진보 진영 2 후보가 막판 극적인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이르면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단일화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며 선거 구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경남 곳곳에 불법 도박 투견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단속은 시작됐는데 견주들이 사육장을 옮겨가며 또다시 투견판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경남도가 나서 특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밀양의 한 야산에서 치러진 불법 투견 현장. 핏불테리어 한 마리가 죽어야 끝나는 경기를 수백 명이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지켜봤습니다. 이런 죽음의 도박은 밀양뿐 아니라 김해와 창녕, 통영 등 경남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배경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투견 사육장이 있었습니다. 기장, 밀양, 함안, 창녕 등등 수십 군데 있습니다. 하루에 소량의 밥과 소량의 물만 주고 고양이를 런닝머신에 묶어놓고 런닝머신에 올려놓고 하루에 1시간 이상 동물 학대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NN의 보도 이후 지자체들이 직접 단속에 나섰고 진주에서는 지난달 3곳의 사육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 여부 확인해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 맹견 등록도 이제 해라는. 단속에 적발되면 맹견을 중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개를 투견에 투입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사육장을 옮기고 소규모 투견 시합은 계속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살짝 지금 하긴 합니다. 왜 그 계약 게임은 지금 합니다. 계약. 핵심 투견꾼들만 초청하는 계약 경기로 판을 키우는 겁니다. 이제는 지자체 단속을 넘어 경남도 차원에서 특사경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허가로 든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제보를 좀 해주시고. 경남경찰청 또한 투견 도박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경남의 전염병처럼 번진 투견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 시내 교통신호 체계를 지능화시켜 교통체증을 줄이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부산이 선도적으로 시작한 정책인데 후발주자인 인천이 매섭게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만성정체에 시달리는 부산 마린시티 근처 해운대 해변로.
이달부터 해변로 1.3km에 줄지어 있는 8개 교차로의 신호가 똑똑해졌습니다. 영상 기반의 실시간 교통량 변화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최적의 신호 주기를 찾아 실시간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부산교통정보센터에 있는 신호 분석 장비입니다. 차종별, 차로별 교통량이 실시간 분석됩니다. 움직이는 차량들을 AI를 통해서 인식하는 그런 장비이고요. 차량에 이제 박스를 쳐주는 건 이 차를 인식한 상태입니다. 사고와 정체 유발이 잦은 시내 주요 교차로. 운전자가 신호등 잔여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부산 센텀 지역 50개 교차로를 지날 땐 카카오 내비에서 신호등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등 잔여 시간이 나오다 보니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과속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고 또 정체 시에 교차로에 들어갔다 꼬리 무는 경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 신호 지역의 실시간 신호 정보가 도로교통공단을 거쳐 민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이 구축된 덕분입니다. 부산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능형 교통체계에 앞서갔습니다. 도로체계를 개편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 대신에 교통정보와 신호정보를 매칭을 해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저희 시의 목적이. 하지만 후발주자인 인천이 추월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실시간 신호등 잔여 시간 제공 교차로는 무려 500곳에 달합니다. 모든 교차로의 신호 제어기와 모뎀을 최신형으로 바꾼 덕분입니다. 반면 부산은 올해 예산 29억 원으로 교차로 20여 곳의 설비를 추가로 바꾸는 데 그칠 계획입니다. KNN 김원영입니다. 사천공항은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정작 운항 편수가 너무 적은 게 한계입니다. 경남도가 계속해서 운항 증편을 요청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이 신규 취항이나 증편을 꺼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사천공항입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김포와 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발 사천행과 사천발 김포행 모두 각각 하루 2편으로 승격을 주장하기에 운항 편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는 일이 한 3시쯤 끝나는데 그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5시쯤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소형 항공사인 섬에어가 사천공항 취항을 준비 중이지만 된다 해도 내년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항공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 만큼 사천공항 활성화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남도와 사천시 입장에서도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운항 편수를 더 늘리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경남도가 대한항공과 LCC에 운항 증편이나 신규 취항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항공사의 항공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국내 노선 대부분 적자 노선이다 보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도 신규 취항과 운항 증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경남도는 사천공항에 운항하는 항공사에 적자를 일부 보전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취항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없다 보니 이용객도 적어 2023년 기준 사천공항의 적자는 76억에 이릅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적으니 또 신규 취항이 늘지 않는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경남도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제공항 승격 등 사천공항 기능 재편안이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수주가 늘어난 지역 방산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말 32조 4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는 등 카이, 현대로템, LIG 넥스윈의 전체 수주 잔고는 81조 원을 넘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경남도의 핵심 산업 동력입니다. 하지만 수주 잔고와 달리 지난해 K방산 수출액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00억 달러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수출 2차 계약이 늦어진 것 등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방산 분야의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주요 의사결정자를 초청을 통해서 우리의 정부의 확실한 의지 그리고 제품과 능력에 대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은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호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경쟁을 벌이다 나란히 탈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결국엔 업체들이 민간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지원해주고 백업해주는 게 중요한지. 수출허가 면제 품목의 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과 기술 이전 승인 기간 단축 등 규제 개선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주력 산업이 된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내일 개강을 앞두고 부산 동아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부산 시민단체와 동아대 재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탄핵 찬성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과 내란에 참여한 불법 세력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동아대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탄핵 반대 측은 찬성 측 길 건너편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2시 반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빌라 건물 3층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부산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부산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부산 재송동의 사찰 주변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와 전봇대가 쓰러졌고 암남동에서는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2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고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부산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모두 2,268가구로 지난해 12월보다 20.3%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6.5%를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2,126건에 그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12월보다도 28.2%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동부와 서부 경남 사이의 발전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남도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섭니다. 경남도의회는 권원만 의원을 비롯한 의원 39명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권역별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의원 15명이 특위를 구성해 1년 동안 권역별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청취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KNN이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방송평가에서 지역민방TV와 라디오, 지역지상파 DMB 분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질과 수상 실적,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KNN이 지역 민방과 지역 MBC를 통틀어 3개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NN은 2022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지역 민방 3관왕에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흐린 하늘 아래 곳곳에 눈비가 내렸는데요. 눈은 내일 밤까지 경남 서부 내륙에 3에서 8cm,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밤사이 합천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남해안을 따라서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며 내일도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며 부산이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6도, 거창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 7도, 밀양 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부산 8도, 김해 양산은 7도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